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 있고 이 건축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계업의 특성은 전통적인 건축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겠죠. 전통적인 건축 디자인 능력과 법규 해석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건축물을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이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축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건축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될 때에 건축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거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좀 뭡니까? 창의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법규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양질의 설계와 고품질과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항상 업데이트 해야 되고 관심 있게 살펴보고, 여러분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앞으로 여러분이 생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이 되고 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아마 피부적으로 많이 와 닿을 겁니다. 설계와 시공 중심, 또 2차원, 핸드 드로잉 디자인, 자재 표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지 관리 및 도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3차원으로 돼가고 있는 것이고, 핸드 드로잉은 디지털 디자인으로 되고요. 자재 표기 같은 경우도 자재 정보와 입력량을 계속해서 이 3D 차원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케치 이렇게 막 하고, 물론 창의적일 때 창의적인 공간은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스케치를 해서 뭐 창의적인 공간은 이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케치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구현이 되면서는 점점 3D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거는 스케치로 일부가 들어가지만, 이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3D 모델링 할 때는 이 2차원적인 디자인이 거의 이제 효과가 없어요. 예전에 건축사들은 이렇게 이 스케치를 했어요. 인면 디자인을 하고 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2차원적인 거거든요. 저도 이 2차원을 버린 지가 꽤 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어요. 바로 외관 디자인, 형태 디자인 3차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이 3D 상에서 외관 설계를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2차원은 이거는 이제 한물 같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3D로 바로 디자인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 대응 전략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건축사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자기 개발, 그리고 개인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를 좀 여러분에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은퇴와 정년퇴직 같은 개념은 사라집니다. 은퇴와 정년퇴직의 개념은 사라진다. 자,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순히 개인적인 거예요. 네, 순순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와 정년퇴직이 사라진다. 특히 건축사 같은 경우는 은퇴가 없잖아요. 정년퇴직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사라진다고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년과 관계없이 더 긴 기간을 여러분은 아마 일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실질적인 은퇴는 73세, 74세입니다.
이때까지 돈을 벌어야 돼요. 73세, 74세까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적어도 2개, 3개 이상의 직업을 경험할 것입니다. 2개 또는 3개 이상의 직업을 경험할 것이다. 각 직업에 해당되는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건축 설계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전문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갈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산업 기반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로 전환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AI 기술을 거부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로 전환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기존의 휴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진다. 사라진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거의 대체됩니다. 단순 반복적인 입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사라진다. 자, 텔레마케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의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내용이죠. 의사 부분도 데이터를 넣게 되면 다 인공지능이 진료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대체되는 사례가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참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 등이 있는데 건축사는 아직 없어요. 건축사는 없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문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함양해야 된다. 인공지능 친화적인 견문과 철학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뉴머신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찾아서 이건창 교수가 쓴 그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이제 기계잖아요, 기계. 기계에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이 인문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를 우리가 함양을 해야 되겠다. 최근에 보니까 이 인공지능 머신이 그림까지 그리더라고요. 그림까지 그리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을 찍어서. 그게 또 돈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도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자, 4번째. 인공지능 노동자와 휴먼 노동자가 함께 동료로서 일하는 인공지능 심비오틱 근로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그러한 근로 환경에 여러분이 적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세대는 뭐 코로나를 거의 뭐 2년 겪으면서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 세대의 측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고민하시고요.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